프롬프트 창에다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결과물이 3D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박스, 큐브가 완성이 되고요, 큐브가 로테이트 되고 텍스트도 만들어지고 색상도 바뀌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되고요, 렌더링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드, 콘크리트, 워터, 타일스, 그래스, 파이어, 자, 다양한 텍스처를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와 연동해서요, 그것을 텍스처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부분 Ask AI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오우5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3차원 모델링 스플라인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 보라색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라색 컨셉을 잡은 게 또 있죠. 이게 노션 AI죠.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션에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요, 누구나 쉽게 텍스트 입력만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글을 쉽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 오후 5시에서도요, 관련해서 노션 AI 영상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기존에 있던 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웹 기반의 3D 모델링 툴에 인공지능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 바로는 못 쓰고요, 여러분들이 조인 리스트, 웨이트리스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메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미리 관련된 기능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프롬프트 창, 여기 이제 프롬프트 창이죠. 프롬프트 창에다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3D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놀랍죠? 다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큐브가 완성이 되고요, 큐브가 로테이트 되고 텍스트도 만들어지고 색상도 바뀌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되고요, 그리고 렌더링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뷰도 바꾸고요.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에서 제공해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reate, 생성하다, 창작하다, 뭐 이런 뜻이죠. generate, 생성하는 거예요. 3D를 뭘로요? by describing what you want to create. 네, 당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설명하면서, describing, 설명하면서 3D 객체 혹은 씬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하고 이 씬스, 이게 두 가지가 사실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 보면은 create a grid of 8 cubes 이렇게 돼 있죠. 8개의 큐브를 그리드로 create, 생성해라 하는 거고요. 8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죠? 위에 4개, 밑에 4개. 우리가 보통 이런 큐브를 생성할 때는요, 하나의 큐브를 만들고 걔를 복사를 해서 이 8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려면요, 똑같은 거리로 복사하고 이동하고를 7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위치, 똑같은 거리로 이동시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create a grid of 8 cubes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요, edit 기능, 자, edit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3D 모델링에서는요, 기존에 완성된 객체들, 오브젝트를 modify, 변형하는 거고요. 변형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스케일,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회전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randomize the cubes 하면은요, 기존에 8개의 만들어진 큐브를 랜덤한 위치로 모두 다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위치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회전도 어렵습니다. 각각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X, Y, Z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이 랜덤하게 한다는 것도 그냥 임의의 위치, 회전을 정해줘야 되는데 마우스로 일일이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랜더마이즈라는 단어 하나로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브레인스톰이라는 키워드로 또 설명이 있는데요. 이 브레인스톰은 뭔가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 익스페리멘트, 실험하고요, 컬래버레이트, 협업을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여러분들의 팀메이츠, 팀원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함께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그런 생성을 해보면서 같이 디자인을 디벨롭 하는 겁니다. add physics to the scene. 자, 이 예제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8개의 큐브에
물리 엔진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물리 엔진을 넣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생기는 거죠. 중력과 그 다음에 각 큐브의 무게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따르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모델링이죠. 생성하고 변형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죠. 텍스처를 입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모델링이 있고요, 하나는 렌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링은 3D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3D 씬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렌더링은 거기에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조명을 밝히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인 텍스처링 기능을 인공지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라이 AI 텍스처 이렇게 돼 있죠. 우선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드, 콘크리트, 워터, 타일스, 그래스, 파이어, 자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텍스처를요 한 번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텍스처는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와 연동해서요 실시간으로 같은 스타일의 2D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그것을 텍스처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아주 파워풀한 거죠. 이 가운데 이 부분 Ask AI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노션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노션 서비스에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Ask AI 프롬프트 창이 뜨게 되는 거죠. 이 3D 모델링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에다가 텍스트 생성기 그리고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해서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하는데요, 아마도 그 수준은 계속 발전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D를 생성하거나 변형하거나 할 때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받아서 하고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고민할 게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기능에 웹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션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노션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편집하고 작성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요 협업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웹 기반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런 협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협업에는 사람과의 협업도 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같은 개념으로요 스플라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도 3D 모델링 툴이죠. 3D 맥스라든가 블렌더라든가 라이노라든가 3D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가지고 오면서요 웹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맞게 직관적인 UI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팀원들과 함께 모델링을 해라.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메타버스 아시죠? 이 메타버스 공간을 누가 만들까요? AI도 만들지만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그 만드는 방식이 너가 큐브를 쌓아서 성을 만들어, 내가 큐브를 쌓아서 산을 만들게 하는 식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요 모델링을 했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마인크래프트죠. 아주 유명한 게임이고요. 이 메타버스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중요한 거는 이 크리에이트.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요, 이건 이제 게임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바타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공유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박스를 쌓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3D 모델링 컨셉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의 공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 스플라인 3D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없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AI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생성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협업하고 한 공간에 다양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구축한다고 하면요, 그게 메타버스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메타버스는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스플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 마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입력 장치에 대응해서요 뭔가 3D를 변형하고요 연출하는 상호 반응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머티리얼, 그리고 스컬프팅 기능, 조각 기능이죠. 그리고 물리, 피직스 기능, 그리고 게임 컨트롤 기능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스플라인 3D의 UI고 작동 방법입니다. 각각의 객체에 태그가 달려 있고요.
중요한 컬래버레이션 이슈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프로세스에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스플라인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스플라인 3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스플라인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는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